예, 잠깐 쉬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리피드하고 프로테인의 메타볼리즘입니다. 그건 뭐 인터컨버전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인데요. 결국에는 그냥 뭐 당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지 않으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터컨버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저장되어 있는 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을 활성화시키면은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탄수화물 섭취해주고 곁들여서 고기를 먹게 되면은 당연히 잉여의 글루코즈로 섭취된 아이들은 다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 몸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리피드하고 프로테인이 그러면 어떠한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사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뭐 일반적으로 TV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해주는 웨이트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다이어트의 방법으로 제안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일단 리피드나 프로테인들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5빅 액시드의 메타볼리즘과 유사한 패스웨이를 사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듯이 more food energy is taken into the body than needed.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ATP를 뭐 만들 필요가 없겠죠. 왜? ATP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듯이 glucose is converted glycogen, glycogenesis 그리고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보다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은 당장에 ATP를 만들어서 ATP를 사용해야 되는데 ATP 요구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양만 만들면 되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고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ATP의 프로덕션은 억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ATP를 안 만들고 덜 사용하고 저장을 촉진시키면은 내 몸에는 살이 찌겠죠. 오케이. 그래서 conversion of glucose into glycogen and fat이에요.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글라이코제네시스에 의해서 글루코즈가 글라이코젠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여기 있듯이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6포스페이트, 글루코즈에 인산화를 시켜서 인을 붙여서 세포 안에 가둬두게 되죠. 이게 글루코즈 1 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됐다가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디서? 리버 또는 근육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해당 과정이죠.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이 플럭토즈 6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플럭토즈 1, 6 바이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3 포스포글라이세롤알데하이드로 전환이 되면서 6개의 탄소 가 3개로 두 분자로 나눠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포스포글라이세롤 알데하이드가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가는? 여기 있네요. fat, 글라이세롤이라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글라이세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페리 엑시드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한 분자의 글라이세롤, 세 분자의 페리 엑시드 결합해서 TG, 트리 3개의 지방산 하나의 글라이세롤, 트리글라세라이드, TG라고 하는 중성지방의 저장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글라이세롤은 해당 과정에 포스포 글라이세롤알데하이드에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르빅 엑시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파이르빅 엑시드는 아세틱 엑시드로 전환이 된 후에 코에이 엔자임과 결합해서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어서 TCA 사이클로 사이트리에이스 사이클로 이제 옥살로 아세틱 엑시드와 결합해서 들어간다고 했었죠. 요 아세틸 코에이가 또 뭘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페릭 엑시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글루코즈는 원래의 자기의 고유의 해당 과정 또는 사이트리에이스 사이클 과정 중에 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리피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가스로. 가스로 전환된 형태에서 저장이 되겠죠. 네. TG, 트리글라세라이드.
리피드 메타볼리즘은 뭐 지방대사예요. 지방대사는 결국에는 여기 있듯이 ATP 레벨이 뭐 올라가죠. 에너지 위치는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ATP 레벨이 올라가고, ATP 레벨이 높아지면은 이 높아진 ATP 레벨에 의해서 ATP의 생산이 억제되게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계속적으로 나오는 생리학의 생체 조절 기작 뭐예요? 네거티브 피드백 룹 또는 네거티브 피드백 이니비션이죠. 최종 프로덕트, 파이널 프로덕트의 증가에 의한 전체 생산 고리의 저해. 결국에는 뭐 지속적으로 에너지 양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글루코즈의 사용이 감소할 거고요. 왜?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에너지 생산을 감소하게 될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글루코즈는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을 전체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럼 결국에는 이러하나요. 글루코즈 doesn't complete glycolysis to form pyruvic acid예요. 아세틸코에이나 이런 아이들 형성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 섭취의 과다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나 케톤바디, 패리액시드 이런 애들도 이제 형성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이 패리액시드는 글라이세롤과 컴바인 결합을 해서 트리글라세라이드를 형성할 겁니다. 어디에서? 아디포스 티슈, 지방세포 또는 간에서. 간이 열일해요. 간이 참 여러가지 소스들을 분해하거나 또는 전환시켜서 저장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리피드를 만드는 과정, 리포제네시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으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아세틸코A가 결국에는 5액시드가 전환이 돼서 만들어지는 애예요. 아세틸코A가 콜레스테롤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바이오액시드나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또는 멤브레인의 구성품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세틸코A가 사이트레이스 사이클, TCA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케톤 바디로 전환이 돼서 리피드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세틸코에가 패리액시드로 전환이 되면은 글라이세롤과 결합을 해서 트리글라세라이드 또는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TG, 중성지방, 그리고 포스포리피드, 인지질 등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앞에 나왔던 트리포스포글라세롤알데히드한 글라이세롤 또는 아세틸코에에 의한 패리액시드 또는 여러 저장 형태의 지방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엄연히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터 컨버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글루코즈가 글루코즈의 유사한 형태로 되는 게 아니고 지방이 글루코즈와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아세틸코. 오케이, 그럼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방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지방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화이트 아디포 티슈에서 화이트 팻이라고 하는데 이제 백색 지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이고요. 대부분 저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방입니다. 팻 스토어죠. 아디포스 티슈에 트리글라세라이드 같은 지방을 저장해 놓은 형태이고요. 1g의 지방은 9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열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루코즈보다 지방이 훨씬 더 높은 에너지 원이에요. 그건 뭐 틀린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저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건 일반적인 경우니까 뭐 외국 사람의 경우에요. 155파운드 정도의 80에서 85%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4,000,
뭐 여기 나올 때 14만 칼로리 정도, 그러니까 140 킬로칼로리예요. 140 킬로칼로리. 라이폴라이시스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던 리포제네시스의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포제네시스는 지방을 섭취했거나 또는 글루코즈의 저장 형태로 지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면 리포라이시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트리글라세라이드,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글라이세롤에서 페리엑시드를 떨어뜨려내고 다시 글라이세롤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죠. 라이페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페리엑시드는 베타 옥시데이션, 생화학했을 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18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카본 체인이고요. 이것이 블러드로 들어가게 되고 잘려지면서 2개씩 에너지원을 사용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라이세롤은 최종적으로 이 페리엑시드 붙잡고 있던 부분이요. 얘는 taken up by the liver, convert to 뭘로 돼요? 다시 글루코즈죠. 글라이세롤은 아까 해당 과정의 중간 3포스포글라세랄데하이드의 변환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해당 과정에 다시 전환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페리엑시드와 글라이세롤이 만들어지고 이 글라이세롤은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근데 탄수화물이 아닌 것에서 글루코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당을. 이러한 과정을 글루코즈가 아닌 것에서 글루코즈를 만든다. 글루코 네오제네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페리엑시드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굉장한 강력한 에너지원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타 옥시데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옥시데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덕션은 환원이고 옥시데이션은 산화예요. 산화라는 말은 전자를 빼앗긴다는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결합이 끊어져서 나간다는 소리죠. 엔자임 remove acetic acid molecule from fatty acid to form acetyl CoA예요. 결국에는 아세틱 액시드 2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였고요. 파이루빅 액시드에서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떨어져 나가면서 아세틱 액시드가 만들어졌어요. 결국에는 페리 액시드 18개의 카본 탄소로 이어진 체인에서 2개씩 탄소 2개씩 아세틱 액시드 형태로 떨어져 나가서 그 아이가 아세틸 코에이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 아세틸 코에이 어디로 가겠어요?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와 결합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을 돌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페리 액시드가 베타 옥시데이션을 7번을 통해서 every 2 카본이에요. 2개의 카본으로 된 탄소로 된 아세틱 액시드가 페리 액시드 체인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원 아세틸 코에이를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베타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16카본, 16카본으로 된 이 페리 액시드가 8개의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루코즈는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두 분자의 파이루빅 액시드가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두 분자의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지방은 페리 액시드 하나를 가지고 16카본 하나를 가지고 8개의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높은 에너지원이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이유예요. 탄소 고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치 아세틸 코에이, 하나의 아세틸 코에이는 10개의 ATP, 1개의 NADH, 1개의 FADH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의 NADH는 뭐 곱하기 2.5, 1개의 FDH는 곱하기 1.5, 액추얼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전체 하나의 아세틸 코에이로 만들 수 있는 ATP의 숫자는 2.5, 1.5 더하면 4죠. 이거는 10 더하기 4는 14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6 카본의 페리 액시드를 베타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총 만들어질 수 있는 ATP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하나에서 10개 ATP였으니까 8개라고 했으니까 80개 기본적으로 계산해 놓고요. 한 번 전환될 때마다 한 개의 NADH, 한 개의 FADH가 만들어지는데 16개가 7번의 전환 과정을 통해서 8개를 만드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2개는 전환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7번 잘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7개의 NADH, 7개의 FADH가 만들어지니까 2.5 곱하기 7 더하기 1.5 곱하기 7 하면 28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에 16개 16카본의 페리엑시드가 분해가 돼서 만들 수 있는 ATP의 숫자는 108개의 ATP를 생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 글루코즈보다 훨씬 많죠. 글루코즈는 30개에서 32개였으니까 전체적인 베타 옥시데이션 과정이에요. 베타 옥시데이션을 왜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느냐? 요 알파 카본하고 베타 카본이에요. 여기 끝에 있는 COOH 카복실기죠. 페리엑시드의 C 터미널에는 항상 카복실기가 있고요. 이 N 터미널에는 글라이슬알데하이드가 연결이 되겠죠. 여하튼 요 끝에 쪽에 2개씩 잘리게 되는데 요 첫 번째 탄소를 알파 탄소, 두 번째 탄소를 베타 탄소라고 해요. 이 베타 탄소가 옥시데이션, 산화가 되면서 이쪽으로 전자를 뺏겨서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붙이게 되죠. 여하튼 뭐 이 과정을 생화학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뭐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건 ATP가 몇 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ATP가 사용이 되면서 포스페이시 분해가 되게 되고요. 여기 실질적인 베타 카본 부분이 잘리게 되면서 코에이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 아세틱 엑시드에 코에이가 붙으니까 아세틸 코에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과정에서 2개가 잘려나가면서 수소 2개가 떨어져서 FADH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요. FADH는 1.5개의 ATP를 만드는 힘을 갖고 있게 되죠. 코에이 엔자임이 붙은 상태, 그 다음에 다시 변환이 되면서 NADH를 하나 이제 환원을 시키죠. 여기에서 산화돼서 떨어져 나오는 전자를 가지고 NADH는 2.5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 베타 옥시데이션, 베타 카본이 산화돼서 잘리면서 한 분자의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아세틸 코에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의 최종 산물 옥살로 아세틱 엑시드와 결합을 해서 다시 사이클릭 엑시드를 형성해서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을 돌겠죠. 그러면서 10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10개의 ATP 만들어지는 건 앞에서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3개의 NADH와 하나의 FADH가 해서 그리고 GTPA자, GTP 하나니까 10개를 기본 만든다. 그러니까 6개의 8개의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니까 10 곱하기 8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몇 번 반복한다? 7번 반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개의 NADH, 7개의 FADH 각각 만들어져서 총 108개의 ATP를 요 베타 옥시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장을 위한 화이트뱃을 분해해서 사용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지방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지방은 저장을 위한 지방만이 아니고 체온 조절을 위한 지방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의 브라운 팻이라고 얘기하는데요. stored in different ce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디포스 티슈 지방 조직에 저장을 하는 것은 화이트 팻이고요. 이제 뭐 등 쪽이나 이런 쪽에 저장이 되는 이 팻을 브라운 아디포 티슈라고 얘기를 하고요. 썰모제네시스
힙 프로덕션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 아디포티슈는 아기 때는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요. 성장을 하면서 어덜트로 가면서 점점 소멸이 됩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디포티슈 중에서 이 브라운 아디포티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요. 내 화이트 아디포티슈를 브라운 아디포티슈로 어떻게 전환을 많이 시키느냐도 굉장히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Adult also have some brown fat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화이트 fat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요. 여기 있듯이 이 브라운 fat이 칼로리나 힙 프로덕션에 관여하기 때문에 몸의 건강 유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덜트에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이 소실이 되는 그런 fat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듯이 힙 제너레이션과 관련이 있고요. 케톤바디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지방의 한 다른 형태이고요. 지방 그 자체로 베타 옥시데이션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결국에는 그 사용될 수 있는 양만이 사용되고 왜 한계가 있어요? ATP가 과하게 만들어지면은 그 ATP의 양 때문에 전체적인 ATP의 생산 사이클이 멈춰지게 된다고 그랬죠. 그게 여기는 베타 옥시데이션에 만들어진 아세틸 코에이가 사이트릭 사이클로 들어가서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이클이 멈춰지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지방이 전환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케톤 바디예요. 그래서 여기 뜻이 when the rate of lipolysis exceeds the rate of fatty acid utilization.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방산, fatty acid의 과정이 꽉 차게 되면은, 리밋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뭘 사용하게 돼요? 이런 케톤바디 형태의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as in dieting, starvation, or diabetes이에요. 뭐 우리가 글루코즈 농도가 높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형태 또는 글루코즈가 굉장히 낮은 형태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뜻이 the concentration of fatty acid in the blood increase예요. 지방산의 혈액의 농도를 높여서 지방을 라이폴라이시스 분해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이어팅, 스타베이션, 굶는 거, 그 다음 다이아벳, 당뇨예요. 글루코즈의 혈액 내의 양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간에서 이 페리 액시드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세틸 코에이 and then into 뭘로? 케톤 바디로. 아세틸 코에이가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클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페리 액시드를 케톤 바디 형태로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언제? 다이어트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헐적 다이어트라는 그러한 형태도 몸의 변화를 만드는 거죠. 지방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지방은 물론 일반 지방을 다 사용하고 나면은 뭘 사용할 수 있어요? 케톤 바디를 사용하죠. 그럼 케톤 바디는 결국에는 지방을 분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방 소스를 최대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 글루코즈를 섭취해도 글루코즈를 저장을 덜 하겠죠. 왜? 지방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몸을 변화시켰으니까. 여기 뭐 there are water soluble molecule that circulating in the body예요. 근데 케톤 바디는 지방과 다르게 물에 녹는 수용성 형태가 되고요. 혈액을 떠다니다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소스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단식을 하거나 이런 형태 또는 당뇨가 생기거나 하면은 계속해서 케톤 바디를 많이 만들게 되고요. 다른 말로 블러드 내에 케톤 바디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이 케토시스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케토시스는 하이 엑시딕 상태예요. 강산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pH가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신경에 마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코마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간헐적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막 30일, 40일 그렇게 굶었을 때 우리 몸이 글루코즈의 섭취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글루코즈 공급 없이 아세틸코에일을 계속 공급해줘서 지방 분해에 의한 에너지 생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케톤 바디의 양을 늘리게 되고 결국에는 케토시스로 우리 몸의 혈액의 산성화를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이제 리피드의 유틸라이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액시드 메타볼리즘입니다. 지방 대사를 하듯이 프로테인의 구성품인 아미노액시드도 아미노액시드 메타볼리즘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인이 나이트로젠을 몸에 공급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이 아미노액시드는 먹는 것을 통해서 섭취된 단백질에 의해서 공급이 되게 되고요. needed to replace protein in the body.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구성품을 구조나 이런 것들 에너지원이 아니고 프로테인을 통해서 구조품 또는 엔자임들을 담당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데 사용하는 거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이 프로테인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인이 메타볼리즘,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거의 최종이에요.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 그렇죠? If more amino acids are consumed than are needed, 필요한 것보다 많이 섭취가 되면은 over than exceed amino acid can be used for energy or converted into carbohydrate or fat. 결국에는 프로테인도 많이 섭취가 되게 되면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미노액시드의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의 아미노액시드가 사용된 다음에는 저장의 형태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로 전환이 되거나 지방이 전환이 돼서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익시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 몸에는 뭐 알다시피 12개의 아미노액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Our body can make요. 만들 수 있는 게 20종 중에서. 그리고 만들 수 없는 8종을 우리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죠. 에센셜 아미노액시드라고 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고요. 아기 때는 이제 9개의 이 에센셜 아미노액시드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얘는 꼭 먹어서만 이제 흡수가 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에센셜 아미노액시드는 라이신,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스레오닌, 말린, 메타이오닌, 루이신, 아이솔루이신, 히스티딘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특히 요 둘레, 여섯, 여덟, 9개죠. 마지막에 있는 히스티딘은 아기 때만 공급이 되는 아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non essential 아미노액시드 만들 수 있는 애고요. 아기 때는 히스티딘도 못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 essential 아미노액시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트랜스 아미네이션이라는 그런 과정을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말 그대로 아미노산의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인터컨버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즈가 다른 형태의 저장 형태, 글라이코젠이나 또는 파이루빅 액시드에 가기 전에 글라이세롤 형태로 지방으로 변환되거나 아세틸코에가 지방으로 변환되거나 그렇듯이 이 트랜스 아미네이션, 아미노 액시드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형태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5 액시드 and several citric acid 사이클에 있는 형태들이 converted to amino acid, 아미노 액시드로 만들어지는 그런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 아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스 아미네이션, 전환, 아미노 액시드로 전환이 된다. 결론적으로 아미노 액시드가 되는 방법은 N터미널 아미노기죠. 아미노 그룹 NH2. C터미널 카복실 그룹 COH. 중요한 거는 아미노
아미노 액시드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만이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이 질소예요. 질소 아미노기, 아민기라고 하는 NH2죠. 그 아민기를 결합시켜서 아미노산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트랜스아미네이션이라고 한다. Usually obtained from other amino acid예요. 그러니까 사이트레이스 사이클에 존재하는 아이들이 다른 아미노산으로부터 이 NH2를 받아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트랜스아미네이션, 아미노산 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필요한 효소가 바로 바이타민 B6. 이 바이타민 B6를 코엔자임으로, 조효소죠. 코엔자임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엔자임이 있어야만 트랜스아미네이션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미노 액시드가 풍부하게 잘 균일하게 존재를 해야만 근육도 만들어지고 우리 몸의 성장이나 대사를 원활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ach transamination require a specific enzyme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아미노 액시드의 전환을 위해서는 그 전환에 사용되는 특이적인 엔자임들이 관여를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트랜스아미네이션 중에서 대표적인 아미네이션 과정으로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약자로는 아스파르테이트는 AS,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AST예요, 얘가. ALT는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입니다. AST, ALT 어디에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얘네는 어디만 있어요? 간에 있어요, 간에. 결론적으로 트랜스아미네이션에 관여하는 효소고요. 간의 수치가 높아지면 이 수치도 높아져. AST나 ALT의 수치가 높으면은 간에 손상이 왔다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간이 열일을 하는 거죠. 많은 기능을 함으로써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표지하는 거죠. 얘는 뭐 아이소자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간에 있는 애와 혈액에 있는 애. 혈액의 수준이 높아지면 간에 손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ALT,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간세포의 손상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AST, ALT의 레벨을 보면은 간의 손상을 볼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이 원래 하는 작용은 트랜스아미네이션 해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글루타믹 액시드하고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가 결합을 해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에서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 또는 아스파르틱 액시드. 결국에는 이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가 만들어지면서 아스파르테이트를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이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는 글루타믹 액시드하고 파이루빅 액시드가 결합이 되면서 똑같아요.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 한 분자하고 알라닌을 공급을 해줍니다. 결국에는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는 아스파르테이트 만들어내고요.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는 알라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간에서 아미노산의 트랜스퍼를 해주는 트랜스아미네이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뭐 어떤 부수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옥시다티브 디아미네이션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이냐?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용어적인 것만 기억을 해보시면요. If there are more amino acids than needed. 필요한 것보다 아미노산이 과하게 많다. 결국에는 아미노산이 제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미노산 중에 아미노산의 성질을 갖게 해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어요? 아미노그룹, 아민그룹, NH2. NH2를 띄어낸다. 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뺏겨야 되죠. 고리가 끊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전자를 뺏어가는 애는 결국에는 산소 옥시다티브 디아미네이션. 아민기를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다른 소스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수입, 떨어뜨려내는 거죠. 그리고 익스크릿,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유레아의 형태로 유린, 소변으로. 그래서 소변에 들어있는 유리아라는 형태는 요소라고 얘기하는 아이죠. 요소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아민기. 어디서 떨어지는? 아미노산에서 떨어지는. 뭐를 통해서? 옥시다티브 디아미네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 옥시다티브 디아미네이션이 sometimes form 5-의 acid or other이에요. 여기는 아민기를 떨어뜨리면서 5-의 acid를 또 형성을 해주게 되고요.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서 뭐 인터메디에이트라고 표현했는데 중간 산물들을 다 인터메디에이트라고 얘기해요. 앞에 나왔던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가 글루타믹 액시드하고 결합이 되면서 전환이 되죠. 뭐야? 아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하고 뭐 아스파테이시나 또는 알라닌으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아미네이션이 된 소스들이 글루코즈나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바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아미노 액시드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과정은 가장 마지막 단계다는 거. 그리고 제일 먼저 사용되는 에너지 소스는 글루코즈, 그 다음이 리피드. 그 아미노 액시드 같은 탄수화물의 소스, 카보하이드레이트이 아닌 애들이 글루코즈를 만드는 걸 글루코 네오제네시스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지방 소스에서 글라이세롤에서 글루코즈를 만드는 것도 글루코 네오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클을 이 코리 사이클이라고 해요. 코리 사이클. 근육에서 간이에요. 락틱 애시드가 파이루빅 애시드로 다시 전환이 되고 글루코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 그래서 메인 서브스트레이트에서 3카본 몰레큘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알라닌이나 락틱 액시드, 글라이세롤. 서로 중간에 인터메디에이트 하는 소스들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요 리피드 메타볼리즘이나 아미노 액시드 메타볼리즘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스입니다. 우리 몸이 결국에는 이 세 개의 에너지 소스를 고리로 연결하면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코리사이클 앞에서 나왔던 거 한 번 더. 스켈레톤 머슬과 간 사이에 락틱 액시드의 파이루빅 액시드 글루코즈로의 재전환이에요. 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첫 번째로 락틱 액시드가 파이루빅 액시드로 변환이 되는 LDH, 락틱 액시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어디만 있어요? 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즈 6 포스파테이즈도 어디만 있어요? 간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즈 소스를 다시금 만들어내게 됩니다. 코리사이클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이라 한다? 글루코 네오제네시스라고 한다. 그러면 아미노산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걸 트랜스 아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런 트랜스 아미네이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아미노 액시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 아미노 액시드에서 아민기를 제거함으로써 또 다른 소스를 만들 수 있죠. 그것을 옥시다티브 디아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소스로 전환을 하게 하는 과정. 그래서 옥시다티브 디아미네이션 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미노 트랜스퍼를 가능하게 아미노 액시드가 뭐 케토 액시드로 되면서 이 알파 케토 글루타릭 액시드가 글루타믹 액시드하고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글루타믹 액시드는 또 NH3 암모니아죠. 결국에는 이 암모니아를 떨어뜨려내면서 요 글루타믹 액시드는 알파 케토 글루타릭 액시드 이게 인터메디에이션의 뭐에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 글루타메이스는 NH3를 주면서 얘는 우유레아 요소로 변환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믹 액시드는 디아미네이션을 통해서 알파 케토 글루타릭 액시드로 전환이 된 거고요. 이런 트랜스 아미네이션 과정 또는 아미노기의 제거, 아민기의 제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예로 직접적인 파이루빅 액시드로 전환이 되게 하는 거, 아세틸 코에이로 전환이 되게 하는 거, 일부는 이 디아미네이션이죠. 디아미네이션. 그러면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의 중간 산물들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아미노액시드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전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언제 일어나느냐? 지방 또는 당 같은 실질적인 에너지 소스가 부족하게 됐을 때, 그리고 아미노액시드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저장을 하기 위한 형태로 또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메이저가 아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아미노액시드들이 전환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생리학에서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거. 글루코즈가 가지고 있는 전환 과정, 지방이 가지고 있는 전환 과정, 그리고 아미노액시드가 가지고 있는 전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use of different energy source예요. 각각의 서로 다른 에너지 소스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이 될 수 있고, 또는 우리 몸의 안정을 위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즈 또는 케톤 바디가 간에서부터 올 수 있고요. 아까 옥시데이션, 베타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세틸 코에이가 이제 케톤 바디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는 코리사이클을 통해서 리버에서 글루코즈 만들 수 있고요. 페리엑시드 아디포스 티슈에서 지방 조직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근육에서 이 락틱 액시드나 아미노산을 또는 공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 게 이 Different Energy Source라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글루코즈에서 해당 과정이에요. 아세틸코에이, 사이트릭 액시드로 들어가죠. 아세틸코에이가 케톤 바디 또는 페리 액시드, 포스포 글라이세롤알데히드가 글라이세롤, 파이루빅 액시드가 락틱 액시드, 코리사이클, 아미노 액시드가 근육에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 아미노 액시드를 공급을 받기도 하고, 아미노 액시드는 아세틸 코에이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의 인터메디에 중간 산물들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은 디아미네이션, 옥시다티브 디아미네이션, 아민기 NH2를 떨어뜨린다. 요소 NH3로 전환이 돼서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 에너지원 지방 관련 글라이세롤알데하이드가 글라이세롤이 페리엑시드 세 분자와 결합을 해서 트리글라이세롤알데하이드 또는 트리아실글라이세롤 TG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 저장되는 지방의 형태는 백색 지방 화이트 아디포티슈가 전환을 시키고 다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즈, 리피드, 프로테인이 각각 에너지를 만드는 소스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저장의 형태는 프로테인이 리피드로, 글루코즈가 글라이코젠 또는 리피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의 에너지 소스, 결국엔 세 개의 에너지 소스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는 저장을 하는 그러한 변환 형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시고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인데요. 브레인은 대부분 글루코즈만을 사용을 하고요. 약간의 케톤 바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레스팅 상태인데요. 스켈레톤 머슬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는 페리엑시드예요. 지방산을 대부분 사용하고 글루코즈를 아주 조금만 사용을 합니다. 간에서도 글루코즈는 적게 사용하고 심장도 글루코즈를 적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호흡을 하고 대사라기보다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소스는 페리엑시드, 지방산을 또는 케톤 바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좋다라는 얘기는 지방이 쌓일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죠. 원활하게 지방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글루코즈를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계속 축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살이 찌는 비만의 형태. 대사 장애, 대사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5장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카톡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학기 어떻게 됐든 간에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게 되었으니까 쭉 열심히 청취해 주시고 수업에 임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